벤덤의 사고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살펴본 벤덤은 산업혁명이 활발했던 영국에서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영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리주의를 주장했지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산업혁명이 매우 늦게 진행됐지요. 그래서 벤덤이 살았던 번잡한 도시 런던에 비교하자면 주인공이 살았던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과 같았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규칙적이고 단조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근대 철학의 완성자 칸트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고향에서 150km 이상 벗어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가장 철학자다웠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였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의 사상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순수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사와 동떨어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엄격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지요. 또한 그의 몸은 매우 허약했습니다. 159cm의 작은 키에 기형적인 가슴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건강하면 역시 산책을 빼놓을 수 없지요. 여기는 독일에 있는 철학자의 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칸트와 헤겔 같은 철학자가 걸었던 길로 유명하지요. 그는 언제나 오후 3시가 되면 항상 이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산책하는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전해지지요. 칸트는 산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떠올렸던 것일까요? 그가 고민했던 주제는 바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냈습니다. 이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성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성으로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지요. 이 질문에 대한 책이 바로 칸트의 3대 비판서로 불리는 책들이지요. 3대 비판서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으로 되어 있지요. 이 책들은 매우 난해하기로 유명합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회개망측한 나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악평은 여전합니다. 요즘에도 철학과 학생들이 가장 읽기 싫어하는 책으로 꼽히곤 하니까요. 우리가 윤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은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성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수함과 엄격함, 이 2가지로 칸트의 도덕관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기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칸트는 행위의 올바른 동기는 바로 인간의 이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즉 인간의 이성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이 시키는 대로 자발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볼까요? 수험생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던 만화 특강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듯 칸트는 결과를 강조한 벤덤과는 반대 입장을 가집니다.
칸트는 실천 이성을 따르려는 순수한 선의지에서 시작한 행위만이 진정으로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동정심에 근거한 행위조차도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정심은 감정의 발로일 뿐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이런 엄격한 주장은 어떻게 보면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사상이 철학사에 끼친 영향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칸트가 살던 18세기에도 여전히 기독교의 입김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을 끌어내기 위해 매우 원초적인 개념을 사용했지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인간 이성이 기대어 도덕성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칸트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가진 실천이성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칸트 사상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칸트의 이런 주장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근대 철학의 정점을 찍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칸트를 근대 철학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명성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여러 곳의 대학에서 러브콜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칸트는 이를 모조리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였지요. 그는 고향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1시면 친구를 초대해 점심을 먹고 오후 3시 반이 되면 산책을 갑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연구와 집필을 한 후 잠을 잡니다. 칸트의 여생은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칸트의 삶이 매우 지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8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칸트의 마지막 말은 아, 좋다 였다고 하지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했으면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칸트의 사상은 이성을 신뢰하던 근대 철학의 정점을 찍었지요.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사상가들이 이성과 과학이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없었다면 인간의 사상사는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1914년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인류에게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인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닌 비극적인 전쟁으로 현대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철학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